자, 금지착오입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 이 금지착오 중에서 요 위전착 사례는 거의 매년마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그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위 행위를 한 경우 뭡니까? 오상방위죠. 자, 이를 법률착오로 보고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는 엄격 책임설이다. 맞습니다. 자, 2번. 갑이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 온 손님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 의사로 A를 폭행하였는데 무슨 사례입니까? 오상방위 사례죠. 자,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갑은 처벌되지 아니한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뭡니까? 과실범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실이 회피 가능했다는 겁니다. 회피 가능했기 때문에 따라서 과실범이 되는데 지금 폭행이잖아요. 폭행이죠. 그럼 과실폭행이 되는 건데 우리 형법상의 과실폭행죄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갑은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지문은 맞는 거죠. 자, 3번. 갑은 A와 B가 장난치는 것을 보고 A가 일방적으로 B를 강제 추행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B를 돕고자 A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뭡니까? 오상방위죠. 오상방위. 자, 이때 엄격 책임설은 올라가면 어떻게 처리한다 그랬습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 조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 조각이고 없으면 고의범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 했잖아요.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는 거죠. 책임이 부정되어서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4번. 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위전착에 대해서 자, 위전착오에 빠진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아닙니다. 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공범 성립을 긍정합니다. 그래서 교사범이라는 공범이 성립 가능하죠.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X. 해설도 그렇죠? 공범이 가능하다. 자, 2번입니다. 위전착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정답은 2번. 자, 오상방위, 오상피난, 오상자구행위 등이 이제 위전착이 되는 거죠. 2번. 야간에 악수를 청하는 이웃집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 생각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 무슨 겁니까? 강도가 아닌데 지금 강도로 오인했잖아요. 위전착이란 말입니다. 오상방위 사례가 되는 거죠. 자,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 이론에 따르게 되면 과실범 처리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상해죄가 된다. 아니죠. 그것은 엄격 책임설 입장입니다. 요 엄격 책임설 입장에서 따랐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따지지 소극적 구속요건 표지 이론은 과실범 처리합니다. 그래서 13조를 직접 적용해서 그 부분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치상죄, 과실상해죄가 되는 거죠. 과실치상죄. 그래서 요 견해는 엄격 책임설 입장이지만 소극적 구속 표지로는 과실범이 된다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원래 이 견해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를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것을 이렇게 엄격 책임설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뭘로 바꾸든 간에 틀렸습니다. 해설에서는 여기 소극적 이론 입장에서 설명해 놨지만 여기 과실범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자, 3번 갑니다. 엄격 고의설에 따르면 위전착의 경우에 고의가 조각된다. 맞습니다. 4번. 여기 오상방위 사례죠. 자,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 조각이 된다. 그렇죠. 자,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자, 정답은 3번.
자, 사실관계입니다. 자, 남성 갑은 여성 A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착각했다. 그 말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뒤에서 갑자기 껴안으려 하였다. 간식을 사오다 이 광경을 목격한 남자친구 을이 있어요. 자, 이 을은 갑이 성추행하려고 한다고 오인하여 다짜고짜 가격하여 장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자,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자, 기억입니다. 갑이 A를 여자친구로 착각하고 껴안으려 한 것은 사실착오입니까? 사실착오가 아니죠. 애당초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죄의 고의가 탈락됩니다. 그래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15조는 뭡니까? 15조. 15조는 특히 1항 같은 경우는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죄로 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15조 사실착오는 아니고요. 이것은 애당초 처음부터 추행죄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기 때문에 고의가 탈락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니은 갑에게 추행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손치더라도 자, 고의가 인정된다고 쳤어요. 만약 갑의 팔이 A 몸에 닿지 않은 경우에 자, 요 사례 아시죠? 우리 강론감에 나와 있습니다. 팔을 쭉 뻗었다는 거죠. 근데 터치는 노터치가 됐습니다. 이때 판례에 따르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죠. 인정한다, 안 된다, 틀렸습니다. 디귿번 갑에 대한 을의 착오를 위전착 사례를 보고 엄격 책임설에 따르게 되면 을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고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책임이 조각된다. 맞죠? 엄격 책임설은 오상방해 사례를 금지착오로 봅니다. 금지착오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 조각, 없다면 고의범 처리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죠. 자, 만약 을의 착오를 갑을 폭행한다는 악의 병이 있는 경우에 갑에 대한 을의 폭행을 위전착 사례로 보고 엄격 책임설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 조각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고의범이 인정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병에게는 간접이 된다. 맞나요? 간접은 고의범을 이용하는 게 간접입니까? 간접정범은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을 이용하는 것이 간접이잖아요. 근데 이건 고의범인데 고의범이기 때문에 간접이 나올 수 있다 없다? 간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설도 그렇게 돼 있죠. 해설도 고의범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했을 때 간접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고의범이기 때문에 따라서 간접은 되지 않는 거예요. 4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자, 사례입니다. 갑은 헤어진 내연남 A가 계속해서 만나줄 것을 간청하자 신랑 일을 하던 중에 혼내줄 생각으로 옆집에 사는 을이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성폭행범이다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쳤다. 갑이 의도한 대로 을은 갑을 구하기 위하여 A를 밀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자, 을은 어떤 착오를 했습니까? 을은 성폭행범이 아니에요. 성폭행범이 아닌데 지금 성폭행범이라고 오인한 상태에서 지금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오상방해 사례입니다. 자, 유추적용설이 있고요. 엄격 책임설이 있고요. 제한적 책임설이 있고요. 자, 첫 번째 유추적용설에 따르게 되면 을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을의 행위는 상해죄가 된다. 이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것은 엄격 책임설 입장이죠. 유추적용설은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기 때문에 과실범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추적용설 입장이 아니라 엄격 책임설 입장이에요. 유추적용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면 해설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과실범 처리합니다. 을의 행위는 과실 유무에 따라 과실치상죄가 될 수가 있다. 아니죠. 엄격 책임설은 금지착오로 보고 있죠. 그래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를 갖고 논합니다. 틀렸습니다.
자,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게 되면 의뢰 행위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가 탈락되죠. 그쵸? 그래서 과실범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겁니다. 자, 엄격 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게 되면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 아닙니다. 이 교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공범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공범이 성립하는 것은 성립한다라고 보는 견해는 요 엄격 책임설하고 그다음에 요 엄격 책임설하고 제한적 책임설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는 꼭 좀 알아두세요. 요 두 가지는 공범 성립을 인정한다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학설은 공범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요. 자, 해설에도 나와 있고 시험에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엄격하고 제한적 책임설은 공범이 가능하다. 5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위법성 인식은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면 족하죠. 2번. 엄격 책임설은 위전착의 사례를 위법성 착오의 일종으로 파악한다. 그쵸? 위법성 착오란 금지착오로 봅니다. 금지착오와 같은 개념입니다. 금지착오, 법률의 착오 다 같은 말입니다. 3번.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수술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수술했을 때 위법성 조각사의 존재에 대한 착오다. 그쵸? 있다 없다.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존재잖아요. 존재에 대한 착오로서 위법성 착오의 한 일종이죠. 맞습니다. 자, 법률의 부지는 우리 판례가 여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고 했잖아요. 판례는 법률의 부지를 위법성의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X. 자, 6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3번. 자, 사례는 많이 봤을 거예요. 판례도 나와 있죠. 베이츠랑 사건입니다. 갑은 당황하여 먼저 사살치 아니하면 을이 먼저 총을 쏠 생각으로 생각했다. 자, 그래서 빵 쌌다는 거죠. 빵 싸서 사망케 하였다. 그런데 정작 을은 갑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실탄도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는 없었다. 전형적인 오상방위 사례입니다. 자, 기억번. 만일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판례 입장과 엄격 책임설 입장은 결론이 똑같다. 똑같습니까? 엄격 책임설은 어떻게 봅니까? 엄격 책임설은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논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엄격 책임설은 고의범 처리합니다. 그쵸? 금지차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의범 처리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어떻게 봅니까? 판례가 지금 자, 봐봐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 줄에 현재 부당한 침해가 없었다고 보고 있잖아요. 판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판례의 입장과 결론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고의범 처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이 똑같다. 기억번 동그라미. 리은번. 자, 만약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갑이 오인하였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총으로 갑을 위협하고 있던 을은 돌아서면서 자신을 향해 실제로 총을 쏘려고 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의 소총으로 갑의 머리를 먼저 가격해서 상해를 입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판례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을에게는 정당방위가 된다. 그렇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정당방위로 보고 있어요. 자, 동그라미. 자, 디귿번. 요추적용설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게 되면 각각 2단계 체계론과 하빌트적 체계론을 전제로 하며 모두 다 고의의 이중적 기능에 기초하고 있는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요 제한적 책임설만 그렇습니다.
요 제한적 책임설만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 그 다음에 2단계 체계론 모두 다 고의의 이중적 기능, 그래서 구성요건은 구성요건적 고의로, 책임은 책임 고의로 이렇게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요 제한적 책임설만 그렇지 유추적 용설은 아니에요. 자, 리을. 자,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게 되면 갑의 행위에 대하여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까지는 인정되죠. 그쵸? 책임 단계로 와서 책임 고의가 조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죠? 책임 영역에서의 고의라고 하는 것은 책임 고의를 말합니다. 구성요건은 구성요건적 고의를 말하고, 그래서 고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해서 이중적 기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다수설이죠. 동그라미. 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유추적 용설이나 제한적 책임설이나 이것은 물론 엄격 책임설과 판례 입장에 따르게 되면 결론이 똑같다 달라요. 유추적 용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과실범 처리하죠. 그렇지만 엄격 책임설은 금지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 조각으로 풀고 있습니다. 판례는 어떻게 봅니까? 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 결론이 달라요. 결론이 이 두 개, 유추와 제한적 책임설은 과실범 처리한다는 점에서 결론 똑같지만, 엄격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 조각, 없다면 고의범, 판례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책임 조각이 아니라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 결론이 다르다는 점 봐두시면 되겠네요.